5번째, 감상적 읽기, 꽃 출석부, 글의 종류는 일단 괄호 해놓고 수필. 이 글의 글쓴이가 마당에서 핀 소박한 꽃들을 관찰하며 느끼는 마당에 핀 소박한 꽃을 관찰하며 일상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수필이다. 수필이니까 당연히 어떻다고? 아주 개성적일 것이다. 이른 봄에 눈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복수초를 관찰하면서 감탄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꽃 출석부를 만들어 하나하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관심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다. 다음 살펴보죠. 글의 제목을 보고 글쓴이 이름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됐어.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글쓴이의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할 수 있는 경험.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흰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 있고 키는 작을 듯이 작은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었다. 첫인상. 그 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었다. 첫인상. 하찮아 보였었지. 미덥지 않았어. 이게 진짜 복수초가 맞나 의심을 해봤었다. 생각해서 나누어 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기는 했지만 가을이 깊어지니 시원찮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거기에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될 만큼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었다. 복수초를 얻어서 곧 잊어버렸지만 그 이야기. 근데 우리 앞에서 체크했었죠. 글쓴이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걸 정리해 봅시다. 처음엔 별로 시원찮은 느낌을 받고 특별하지 않았는데 그럼 당연히 엄청 특별하게 느껴지겠다라고 말이 가겠지.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었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 샛노란 꽃 2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이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뭐야? 추운데도 피는 거지. 눈 맞으면서도 피는 꽃이에요.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보통은 추위는 이겨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눈도 엄청 무거워요. 시골에서 눈 내리면 지붕에 빨리 눈 치우기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집 무너지거든.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었다. 키로 견디기엔 너무 그 꽃에 비해서 무거운 눈이었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일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야, 저렇게 눈이 오면 소나무 가지도 저렇게 꺾일 듯이 처지는데 당연히 저 샛노란 꽃도 눈의 무게에 묻혀서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조금만 눈 떠. 대문 밖의 눈은 치워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눈이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빨간색 별표.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었다. 꽃 자체에서 열이 나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작은 풀꽃에서 어쩌고 저쩌고 옆에 오른쪽 봅시다.
복수초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까닭은 무엇입니까? 처음 받았을 때는 부실해 보이는 외양이었었는데 꽃을 피우고 믿지 못했는데 세상에 결국엔 눈을 견디고 피워냈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디에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복수초는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아, 복수초라는 작은 꽃이 큰 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땅 속에서 지열을 길어 올렸기 때문에 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해만 뜨면 활짝 핀다. 여기 체크. 이제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어.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어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기억 못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관찰했다는 이야기인 거지. 글쓴이의 복수초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다. 무엇을? 복수초의 생명력, 신비로움을 자랑하고 싶었다.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신기해하는 이가 별로 없다. 좀 시무룩하겠는데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야, 이런 것까지 해서 100가지냐? 기막힌 듯이 물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걸 자랑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어떤 거짓말? 100가지 진짜 넘어. 힘내.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나 보다. 옷같이 고운 풀,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기화요초 세무. 딱 누가 봐도 예쁜 꽃. 하지만 그거랑 복수초하고는 좀 다르지. 내가 100가지도 넘는다라고 한 건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거다. 민들레, 제비꽃, 할미꽃 소중해요? 그렇진 않잖아. 하지만 글쓴이한테는 소중해. 친구와 달리 글쓴이는 작고 하찮은 꽃까지 소중하게 여겨. 이러한 마음. 그래서 꽃의 출석부를 만들어주는 거지. 출석부가 뭐지? 내가 심어놓은 순서가 아니라 꽃이 피는 순서야.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꽃이 피는 순서야. 올해는 복수초가 1번, 작년에는 산수유가 1번이었었는데 4월이 되면은 목련매와 살구자두, 앵두, 조팝나무 꽃을 피우겠지만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 민들레, 은방울꽃이 거느린다. 꽃이 제일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뚫고 들어놓는 건 상사초, 그 다음은 수선화.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피겠고 한 4월.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더 꽃대를 밀어 올리는 것이다. 여기 다시 체크. 글쓴이는 꽃의 이름과 특성, 꽃이 피는 시기와 순서를 잘 알고 있어요. 아, 자기 정원에 있는 꽃에 애정이 확실히 있어.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고 출석부란 본래 이름과 함께 순서를 매겨서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글쓴이는 적어도 100가지 종류의 꽃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번호를 매길 수 있지. 다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100번 순서를 매길 수 있었던 거다.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번호를 매기다 보니 이름을 알게 되었음. 그러면 틀린 거라고.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체크. 그러면 꽃들은 순서를 지키면서 피어난다. 때 되면 피어난다. 자기 순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꼭 알아두기. 머릿속에 꽃 출석부. 머릿속에 출석부를 만들어서 100개가 넘는 꽃이 차례로 피어날 때마다 꽃의 이름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꽃의 이름과 피는 시기와 순서에 관심을 갖고 기억할 만큼 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꽃을 잘 알고 있고 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꽃을 소중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애정이 없으면 모르지. 복수초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의 변화. 별 볼 일 없었는데 눈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복수초가 큰 눈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게 된다. 요 말 자체가 복수초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지. 복수초에 대한 글쓴이와 어떤 친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싶은데 친구는 별로네. 마당에 핀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섬세한 관찰력이 있고요. 꽃과 함께 생활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은 올 것이다.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저는 출석하기를 바라며 그것의 뿌리로 씨로 전된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사소한 것에까지 꽃들을 배려하고 있다. 왕성하게 자랄 여름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여행도 못 다닌다. 꽃을 돌봐줘야 하니까.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119는 대식구다. 식구, 꽃을 가족,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그것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꽃을 보면서 느끼는 글쓴이의 감정, 행복함.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걸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가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거다. 자연의 순환에 따른 거니까.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꽃이 피면 더 기뻐.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밑에 꽃의 글쓴이는 애정과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다. 언제? 출석할 때, 꽃들을 부양할 때, 꽃을 기다릴 때, 그냥 꽃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야호! 요거지 뭐. 다음 페이지.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개성문 요거는 됐고 학습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진짜 별거 없죠. 복수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뭐야 얘 왜 피는 거야? 생뚱스럽다고 생각했다가 눈을 이겨내니까 오 신기해하고 눈을 이겨내 올해는 얘가 1등이야 자랑스러워. 글쓴이의 머릿속에 있는 출석부의 꽃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비싼 꽃들이야? 아니야. 비교적 쉽게 보고 작고 소박한 꽃들. 별거 아니야. 아, 별것 아닌 꽃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구나. 꽃 출석부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태도, 꽃을 좋아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름도 알고 언제 피는지도 다 알아 모든 꽃을 소중히 여깁니다.
밑에 나와 있는 2번 안 하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3번. 이 글을 읽고 뭐 깨달은 거 있어요? 읽어야 깨달을 수 있지. 자꾸 졸면 안 돼. 모든 생명은 귀하고 가치가 있어. 작고 소박한 것에 대한 관심이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어. 밑에 나와 있는 괄호 2번, 굵은 4번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소단원, 한바닥 정리. 그렇죠. 그러면 방금 앞에 했었던 3단원 아까 하던 거부터 다시 시작해서 112페이지까지 지금 문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